바리니의 오토바이 기변기 3 인터셉터를 사고 있었던 수많은 일들. 안녕하세요, 바리니입니다. 어느새 기변기 영상이 3탄까지 왔네요. 사실 다른 영상을 만들려고 썰을 주저리 풀다 보니까 옛날에 탔던 바이크 이야기를 제가 저도 모르게 하고 있길래 이거 괜찮은데 싶어서 시작했던 건데 이렇게 3탄까지 만들고 있네요. 지금 계기판에 포스트잇을 좀 붙이고 달리고 있습니다. 이거 왜 붙였냐면 종종 계기판 속도를 보시고 좀 안 좋게 생각하시거나 60km 도로에서 70으로 달렸다는 둥, 80으로 달렸다는 둥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일일이 모자이크도 넣어보고 편집에 있어서 신경을 좀 써보려고 했는데 손으로 이걸 일일이 다 편집하려고 하니까 이 편집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너무 힘들어서 이걸 어쩌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포스트잇 책상에 있길래 한번 붙여봤습니다. 스크램 411로 주행 영상을 찍었을 때는 계기판이 바늘로 되어 있어서 그런지 좀 보기가 힘들어서 딱히 별 말이 없었는데 R3는 속도 숫자가 좀 큼지막하게 이 계기판에 보이니까 다소 신경이 쓰이시는 것 같아요. 저도 안전운전을 해야 하는데 미리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시속 60도로에서 시속 60으로만 달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시속 60도로에서 좀 차가 없거나 그러면 저도 시속 70으로도 달리고 할 수 있는 거죠. 저도 시속 60에서 60으로만 딱 오토바이를 모는 거 그런 거는 잘 못하겠고 그냥 이제 좀 숫자가 보이면 시비가 털릴 수 있으니까 분란 방지 차원에서 이렇게 미리 그냥 가려본 것이니 그 점은 미리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디오 슈퍼커브 베이지색 MT-03 브이스트롬 250 인터셉터 650 이렇게까지 현재 기변을 했죠. 그리고 인터셉터를 신차로 내린 첫날부터 하루 500km를 달리며 강원도에 있는 저수령, 이화령, 마구령, 대관령, 거늘령, 오색령 등을 찍었습니다. 첫날부터 그렇게 험한 길을 다 찍으면서 500km를 달렸으니 참 지금 생각하면 무식한 짓을 했어요. 적상거리 0km인 신차를 첫날부터 강원도 백두대간의 높은 곳이나 높은 곳은 다 찍으면서 500km를 주파하다니 지금 생각하면 참 뭐하는 짓인가 싶긴 한데 어찌나 험하게 첫날부터 탔는지 바로 다음날 천안 로얄필드에 가서 엔진 오일을 교체하면서 이거 어제 내린 차인데 하루 만에 500 찍었어요 라고 말을 하니까 거기 정비하시는 분이 이게요? 라면서 놀라시더라고요. 이게 흙길도 있고 산길도 많이 타서 상태가 좀 안 좋았거든요. 아무튼 인터셉터를 타고 이틀 만에 약 800km를 타고 KTM에서 주관한 백두대간 주파 이벤트를 완료하고 이제 집이 있는 함양군으로 돌아오는데 거창쯤 지날 때부터 뒤쪽에서 덜그럭덜그럭 거리는 소리가 한 번씩 나더라고요. 그런데 소리가 나도 막 엄청 거슬리는 소리도 아니고 어쩌다 한 번씩 소리가 들려서 이게 인도산이라서 그런가 보다, 인도지라서 이게 막 좀 서스펜션이 찌그덕거리는가 보다 하고 함양까지 그냥 내려왔어요. 그리고 집에서 이제 짐 정리하고 인터셉터가 첫날부터 너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좀 지저분한 상태이기도 하고 해서 한번 씻겨줘야겠다 싶어서 함양에 있는 세차장을 갔는데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리어 서스펜션과 차대를 잇는 볼트가 풀려가지고 리어 서스가 그냥 톡 빠져서 그게 달리는 동안 계속 바디 카울이랑 차대를 턱턱턱 쳐가지고 기스가 엄청나게 많이 나있더라고요. 그리고 리어 서스는 이 하나가 빠졌으니까 나머지 하나로만 버티고 있었고요. 제가 인터셉터 타고 내려오는 때도록 종종 들었던 이상한 잡음이 이 인터셉터의 왼쪽 리어 서스펜션이 풀려서 바디 카울이랑 자체를 한 번씩 툭툭툭 때리는 소리였던 거예요. 아이고 하느님 맙소사, 왜 저에게 이런 일이 하면서 참 난감했죠. 오른쪽 사진은 제가 아직 이 사실을 모르고 세차장에 이 인터셉터를 끌고 와서 조금 물을 칠하고 아이고 이쁘다 우리 인터셉터 하면서 찍었던 사진이에요. 사진을 줌인해서 보시면 리어 서스펜션이 볼트가 풀려서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아니고 이게 빠져가지고 앞쪽으로 좀 기울어져 있죠. 아무튼 이걸 확인하고 나서 머리가 새하얗게 돼가지고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 이거 산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이게 이럴 수가 있나 하고 망연자실해 있다가 일단 구입한 센터에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장님께 전화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사진도 다 이제 보내드리고 얘기를 했더니 좀 있다가 전화가 와서 센터 사장님이 아 이게 미안하다 사장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쪽 실수로 벌어진 문제가 맞는 것 같다고 이제 책임을 지고 수리를 다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정말 한숨 들렸죠. 그 얘기를 나중에 들어보니까 로얄필드 오토바이 문제는 아니고 당시에 일을 시작한 지 좀 얼마 안 되신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약간 미숙하셔가지고 제가 구입한 옵션 중 하나인 사이드 브라켓을 연결할 때 이 부분을 풀고 사이드 브라켓을 넣고 다시 이게 체결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아마 중간에 들어가야 할 와셔를 안 넣고 그냥 바로 조이셨고 이것 때문에 이제 제가 백두대간 돌 때 막 이렇게 진동이 일어나니까 진동 때문에 와셔가 이제 없으니까 점점 풀려가지고 완전히 탈거가 된 것 같더라고요. 참 이게 어찌 보면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였는데 다행히 저도 뭐 별 사고 없었고 사장님께서도 정말 거듭거듭 사과해 주시면서 모든 걸 다 책임지고 수리를 해주셨어요. 완전히 그냥 새 부품을 다 갈아넣고 차대에 기스 난 거는 저 도장하는 데 보내서 완전히 새로 도장을 다 해주셨더라고요. 분해를 해가지고. 이런 과정에서 사장님과 대화를 많이 나누어 보니까 참 사장님이 사람이 좋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수리 다 되고 출고를 받아보니 그냥 뭐 새 차하고 똑같은 상태로 말짱해졌고 저도 만족을 했습니다. 직원분의 휴먼 에러로 문제가 생긴 것이지 뭐 딱히 오토바이 자체에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참 일이 안 되려고 하니까 얼마 뒤에 인터셉트에도 이제 문제가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다이소에 갔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시동을 걸려고 하니까 시동이 안 걸리더라고요. 이게 당시 영상인데 경고등이 풀로 다 뜨고 시동이 안 걸려서 어쩔 수 없이 끌바로 가장자리로 이동해서 한참을 뭐가 문제인가 하고 보다가 몇 번 시도하고 하니까 10분 정도 뒤에 결국 시동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뭐 며칠 동안 별일이 없어서 아 뭐 어쩌다가 그랬나 보다 하고 주말에 박진 박물관이라는 곳을 잘 갔다가 이제 잘 다녀오고 있는데 갑자기 계기판에 빨간색 오일 부족등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이 등 뜨는 거 보고 저는 당황을 했죠. 왜냐면 이거 낡은 버스나 트럭 몰 때 자주 뜨는 등이거든요. 이게 구입을 한 지 한 달도 안 된 오토바이에서 뜨면 안 되는 등인데 갑자기 이게 딱 뜨고 조금 있으니까 엔진 있는 쪽에서 오른쪽 발목 쪽에서 막 열이 엄청나게 올라오더라고요. 그 순간 바로 이제 트럭들 고장났던 경험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면서 아 이거 에러로 등이 뜬 게 아니고 이거 진짜로 지금 오일이 없나 보다 싶어서 바로 센터를 찾아보려고 하는데 마침 눈앞에 센터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그쪽으로 인터셉터를 대고 사장님한테 이거 오일 부족등이 떴는데 이거 구라등이 아니고 진짜 같다고 오일 좀 빨리 보충해 달라고 보충하고 본센터에 가서 정비를 좀 받아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분이 알았다고 하고 오일캡을 열고 딱 하시는 말씀이 사장님 이거 오일이 하도 없는데요 이러시더라고요. 와 진짜 그때 바로 머리가 막 뜨거워지더라고요. 엔진도 뜨거운 상태지만 제 머리도 뜨거워지더라고요. 이거 막 진짜 쓱날 때 뜨거워지는 거 있잖아요. 저번에 리어 서스펜션 빠져가지고 막 칠하고 다 벗겨져가지고 이거 고쳐준다고 해서 입고 들어가가지고 며칠 있다가 나온 것도 충분히 황당했는데 이번에는 엔진 오일이 없다니 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게 그때 당시의 사진인데 엔진 오일을 이제 없다고 하니까 붓는데 진짜 이게 뭐 한 통 정도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두 통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진짜 막 어마어마하게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냥 아예 없던 거죠 엔진 오일이. 와 진짜 이게 지금 진짜인가? 막 이런 막 혼란스럽고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신차인데 한 달도 안 된 오토바이에 엔진 오일이 다 어디로 갔나 이런 의문도 들고 아니 그럼 이게 언제부터 엔진 오일이 없었나 엔진 오일이 없이 엔진이 지금 한참 가동된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 엔진 데미지 입은 거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쩌겠어요. 뭐 그냥 가던 길 중단하고 엔진 오일 거기서 대충 넣고 공회전 좀 돌린 뒤 부랴부랴 본센터로 가서 이제 상황을 말씀을 드렸죠. 말씀을 드리니까
현재는 엔진 오일이 충분한 상태고 지금 엔진 오일 수리가 드랍되지 않은 상태고 증상이 발현되어야 수리가 가능하니까 지금 엔진 오일 레벨을 사진으로 찍어 놓고 나중에 수위가 내려가면 다시 오라고 말씀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공짜로 엔진 오일을 2통을 주셨어요. 이제 혹시나 달리다가 또 엔진 오일 수위가 갑자기 급격히 낮아지거나 하면 넣으라고 비상용으로 무료로 주신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선 아까 넣은 엔진 오일 사진도 보여드리고 엔진 오일 하도 없는 사진도 보여드리고 증상도 말씀을 드렸는데 나중에 이제 다시 오라고 하시니까 마음은 좀 답답했지만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알았다고 하고 이제 돌아갔어요. 그 뒤부터는 이제 어디 발리를 다녀오면 항상 똑같은 장소에 바이크를 주차하고 수시로 엔진 오일 수위를 이제 체크를 했죠. 이게 줄어드는지 정상인지. 그렇게 2주일가량 매일같이 오토바이 타고 오면 엔진 오일 수위를 이제 엔진 오일이 한참 돌고 있으면은 이게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10분 정도 기다렸다가 엔진 오일 수위를 재고 영상을 찍고 들어가고를 반복을 했어요. 그런데 웃긴 게 이게 금방 줄어들 줄 알았는데 금방 또 오일이 줄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게 문제가 없나? 그러면 센터에 안 맡겨도 되는 건가? 그냥 타도 되나? 하면서 안심하려고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명확하게 엔진 오일 수위가 좀 많이 내려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고 이제 올 게 왔구나 하고 영상이랑 사진을 몇 주에 걸쳐서 찍은 걸 전부 들고서 센터로 다시 찾아갔죠.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센터에서도 그 자료를 토대로 이제 보증 신청을 해주시고 다행히 무상 보증 수리가 로얄필드 측에서 허가가 돼서 보증 수리를 무료로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인터셉터가 무상 보증 수리를 받게 되었는데 인터셉터가 이런 증상을 보인 경우는 이게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한국에서만 인터셉터를 당시까지 500대 넘게 팔았는데 이런 경우는 진짜 처음 있는 일이라서 증상 지연도 해보고 이 원인을 찾느라고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어요. 어쩌다가 한 번씩 일부러 이제 진주까지 가서 센터를 이렇게 쓱 지나면서 보면 거의 항상 다이 한쪽을 차지하고 올라가 있었는데 그 인터셉터 모습을 볼 때마다 참 가슴이 아프고 아니 얘는 왜 출고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녀석이 심장이 아파서 저렇게 올라가 있을고 싶고 좀 그렇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인터셉터는 무료로 보증 수리를 완전히 다 받고 잘 출고가 되었습니다. 수리 기간은 약 3달 넘게 걸렸는데 이 기간 동안 오토바이가 입고가 되어 있으니 제가 탈 게 없죠. 제가 탈 오토바이가 없어서 그 기간 동안 아킬라 300 그리고 슈퍼커브 노란색을 또 사고 그리고 SV650A 스즈키 거를 사서 또 탔었어요. 아무튼 수리가 완료된 후에 받아서 타보니까 인터셉터 상태가 정말 좋아졌더라고요. 이전에는 기어도 수시로 넣다가 빠져가지고 중립으로 빠지고 그랬었는데 그런 증상도 완전히 그냥 사라져서 기어도 너무 착착 잘 들어가고 엔진을 올바라시를 해버렸기 때문에 엔진도 그냥 안에 있는 부품이 다 새 걸로 바뀌어서 길들이기를 500km를 다시 타야 했습니다. 솔직히 몇 달 동안 고생한 거를 생각하면 로얄엔필드에 대해서 정이 떨어지고 이래야 정상인데 저는 어찌된 일인지 여기 사장님께서 너무 잘 대응을 해주시고 수시로 경과를 저한테 알려주시고 설명도 상세히 해주시고 결론적으로 책임을 지고 무료로 완벽하게 인터셉터를 문제점 하나 없이 수리를 해주신 거에 어느 정도 만족을 했어요. 처음에는 물론 엄청 화가 났었죠. 머리가 뜨거워지고 무슨 신차를 뽑은 지 얼마나 되었다고 엔진이 오일을 먹냐면서 화가 났었는데 여기 사장님이 너무 친절하게 일일이 설명을 다 해주시고 또 책임을 지고 무료로 수리를 싹 다 해주셨고 인터셉터를 이제 받아서 타보니까 신차 출고 당시보다 오히려 컨디션이 더 좋아져 있어서 나름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로얄엔필드 메테오 350과 스크램 411도 추가로 사서 타고 다녔고 지금도 인터셉터와 스크램 411은 소유하고 있고 매일같이 잘 타고 다니고 있어요. 물론 정비도 진주에서 아무 문제 없이 잘 받아가며 타고 있고 딱히 그 뒤로 인터셉터도 고장이 한 번도 난 적이 없어요. 잘 굴러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때 당시에 하도 황당해서 인도 로얄 엔필드 뭐 메인터넌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북미권이나 유럽권 레딧에 로얄 엔필드 게시판 들어가서 얘가 원래 이렇게 오일도 먹고 그러냐고 물어보기도 했는데 진짜 하도 오일 먹었다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거의 뭐 전 세계 1호 인터셉터 오일 먹는 사례였던 것 같은데 참 정말 재수가 없었다고 밖에는 말을 못하겠네요. 아무튼 지금도 스크램 411 잘 타고 있고 저는 이 사건들 이후로 오히려 인도 바이크들도 보증 수리를 진짜로 해주네, 무료로 고쳐주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서 그 뒤로도 싼 맛에 여러 대 많이 타봤는데 그 뒤로는 이런 일을 겪은 적이 한 번도 없고 지금도 스크램 411 되게 재밌게 타고 있습니다. 필립 상해나 1.14도 갔었고 울산, 부산, 진영, 장유, 기장, 경주 등등 전국 곳곳을 잘 타고 다니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R3를 사서 타보고 느낀 게 확실히 100km 이상 고속에서는 R3가 재미가 있어요. 근데 100km 이하에서는 저속 구간에서는 공랭식 엔진이 재미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오토바이의 디자인 자체도 클래식이 뭔가 멋스러움도 있고 또 가볍게 셔츠라든지 반못 쓰고 타기에도 좋고 해서 편한 것도 있지만 직접 타보면 저도 발인이기 때문에 멋지게 설명을 잘 못하겠는데 저속 구간에서는 공랭식이 후적도 뭔가 잘 터지고 빠따도 좋고 배기음도 순정에서도 좀 만족스러운 편이고 공랭식이 뭔가 엔진 고동감이라든가 출발 시에 빠따가 좀 재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스크램 411을 주로 타고 있잖아요. 타고 있는데 이게 단기통이거든요. 단기통 411cc 공랭식이기 때문에 상당히 해봤자 출력이 20마력 딸이라서 뭐 진짜 뭐 어떤 사람들은 125cc 원동기급이라고 무시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얘가 단기통 411cc 공랭식이라서 그런지 고동감이 상당히 재미가 있어요. 411cc짜리 단기통 피스톤이 시트 아래서 덕덕덕덕덕덕 하면서 엉덩이 쪽을 퍽퍽퍽퍽 치는데 그 고동감과 진동이 처음에는 겪어보면 아이 뭐 1950년대 탈만한 바이크를 끌고 왔냐면서 진동이 좀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게 타다 보면 빠따도 재미가 있고 진동도 없으면 막상 허전하고 좀 재미가 없고 시속 60으로 당겨도 얘가 빠따가 있고 진동이 세고 그리고 막 후적도 터지고 배기음도 좋으니까 상당히 재미가 있어요. 특히 이제 어떨 땐 이거 뭐 엔진이 좀 안 좋다고 하긴 하는데 일부러 언덕길을 가서 기어 4단이나 5단 넣고 저속에서 스로틀을 당기면 이 순행 같으면은 얘가 힘이 없어서 꺼질 텐데 이 공랭식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황이 돼도 4단이나 5단에서 좀 저속에서 이렇게 막 당겨도 부다다다다다다다다당 하고 엔진이 안 꺼지고 나가려고 용을 칠 때가 있어요. 그 나갈 때의 배기음과 용을 쓰는 피스톤의 막동감과 출력을 느끼려고 할 때도 있는데 언덕길 오르면서 4단 넣고 당기면 엔진에 좀 안 좋다고 해요. 누유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때 느껴지는 그 진짜 엔진의 고동감과 그 배기음 그리고 빠따가 진짜 재밌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뭐 이러면 안 되는데 그 언덕 같은 데라든지 가서 4단 넣고 정말 막 위아래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면서 재밌게 탈 때가 많아요. 막 하루 종일 그럴 때도 있고 호주머니에 생수 2개 넣고 저기 사람 잘 없는 언덕길 이렇게 고바위 좀 긴 데 가가지고 스크램 411 타고 맨날 4단으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렇게 하면서 탈 때가 좀 있습니다. R3는 이제 쭉 뻗은 도로에서 쏘거나 천왕제나 피반령, 느랏제, 대관령 같은 코너에서 탈 때 쓰면 재미가 있는 거고 저는 코너는 안 타거든요. 그래서 클래식 바이크를 타고 굳이 멀리 안 나가고 시내에 국제대학교나 그런 언덕이나 뭐 학교에 있는 언덕이나 아니면 황매산 터널 언덕 오르면서 저속으로 천천히 달리면서 노는데 저는 이걸로도 충분히 아직은 재미가 있더라고요. 스크램 411도 이렇게 재미가 있는데 허스크바나, 스바르트 필렌, KTM의 단기통 빠따는 과연 어떤 맛일까 하고 종종 군침이 흐를 때가 있는데 KTM 누유 터져서 주차장 바닥에 오일 새어서 고여있는 사진 보면서 기면병을 겨우겨우 자주 다스리고 있습니다. KTM도 시승식을 몇 번 가서 타봤는데 125cc랑 390cc는 그저 그런 수준이더라고요. 별 감흥이 없었는데
그런데 890 듀크부터는 진짜 빠따가 말이 안 되는 수준이더라고요. 아, 이래서 사람들이 KTM만 탔다 하면 그렇게 윌리를 해대는구나. 아, 이래서 사람들이 KTM을 엔진 오일이 누유가 나도 웃으면서 감수하고 계속 타는구나 싶을 정도의 어떤 재미가 있더라고요. 아, 이 정도로 빠따가 세니까 엔진에 부담이 가서 누유가 터질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의 재미가 있었고, 그런 재미의 일부를 아마 제가 스크램 411에서 느끼고 있기 때문에 20마력에 불과해도 재밌게 타고 다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야기가 옆으로 조금 샜는데, 아무튼 이번 영상을 만들면서 가장 우려스러웠던 것은 로얄엔필드의 이미지가 제가 만든 이 영상으로 인해서 훼손될까 하는 부분이었어요. 제가 산 인터셉터에 발생했던 일들은 다소 좀 특수한 케이스였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고, 또 로얄엔필드와 센터 측에서 모두 책임을 지고 무료로 완벽하게 수리를 해줘서 지금도 잘 타고 다니고 있다는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인터셉터로 기변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간략히 이야기해 보았고요. 차후에 메테오, 아킬라, SV650A 등 다룰 이야기가 더 있는데 그 기종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마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